안녕하십니까. 테크카페 김준배 기자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테크카페가 아시죠? 우리 이유택 교수님과 함께 이유택의 청년희망 강의 어떻게 되면 지식 전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매주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많은 젊은 분들이 많은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함께 쪽에 함께가 처음 등장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일하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관심을 좀 그다음에 함께 어떻게 일을 해갈 것인가, 그래서 함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일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어린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 중심으로 초이기주의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왜냐하면 함께 했다가는 병 걸릴 수 있다,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암묵적으로 머리에 심어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강박관념, 불안감 이런 게 머리에 있어 상당히 이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얘기를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함께 이 표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적절한 시점에 담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시는 걸까요? 물리적 거리는 물론 우리가 지켜야지 또 이 국면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거리들까지 이렇게 단절시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지향하면서 우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함께 일하는 법.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기자님하고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사회의 많은 조직들은 사실은 팀 베이스로 팀 단위로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환경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강점에만 근거해서 또 나의 가치만을 고집하면서 일을 하고 나의 고언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보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들이 주변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도 멋있는 작가들이나 미술가들, 예술가들 혼자서 멋있는 작품들을 내는 사람도 많고, 또 특별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성과를 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세계적인 선수들은 옆에 의사도 있고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사람도 있고 장비를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한 명의 어떤 좋은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술가 입장에서도 뉴욕에서도 오래 활동하셨던 백남준 선생님 같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작품 활동을 할 때 보면은 옆에서 같이 설치들을 하고 도와주시는 그런 팀들이 옆에서 항상 함께 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서 일을 하지 않고, 심지어 지금 상황에서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함께란 표현을 다들 알고는 있을 거예요. 암묵적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함께는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피터 루버컨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스텝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저희가 질문했던 것과 같이 나의 강점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또 나의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며 일을 하고, 또 나의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자기 일들을 선택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 다 이기적이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말을 주로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말하는 것이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말하는데 너무 빠져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오피스 아워 시간에 찾아온 학생들은 뭔가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교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인데도 가끔 저 자신을 비춰보면 학생을 앞에다 놓고 강의 시간이 아닌 때도 심지어는 강의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익숙한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상사들과 또 조직원들과의 관계, 반드시 상사가 조직원들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원들도 상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과연 어떤 공헌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다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요즘 세대들이 상사하고 편하게 대할 만큼 뭐 능력적으로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할 것 같으면서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상하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상사와 조직원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지만 사실 상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조직에서의 위치라든지 타이틀,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행해야 될 역할, 그런 걸로만 저희들이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관점은 상사든 조직원이든 한 개인이다. 그리고 그 개인은 우리가 서로 생각을 해봤듯이 자기의 강점에 근거해서 일을 할 것이고, 또 자기가 편한 환경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아주 큰 회사에서 성공한 전문 경영인을 한 명을 초빙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회사도 저 전문 경영인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큰 공헌을 해서 우리 회사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전문 경영인을 모셔왔는데요. 이 회사의 오너들은 골프장과 또 스키장 이런 데서 회사의 신년 할애식을 하고, 또 회사의 중요한 어떤 프로모션 이벤트들을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데서 하는 것을 계속 선호해왔고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들어온 임원에게도 우리 회사가 지난 수년 동안 골프장이나 스키장 같은 곳에서 이런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왔는데 전문 경영인이 계속 이런 데서 성공적인 프로모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공한 전문 경영인의 백그라운드를 면면히 살펴보면은요,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인 동시에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생각해 볼 때 산을 깎아서 만들고, 또 골프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초제들을 케미컬 약품들을 써야 돼서 그것들이 물에 흘러가면은 우리 환경에 오염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표는 전문 경영인은 골프장이나 스키장에서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때 아무리 상사든 아니면 조직원이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면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최소한 그 사람의 가치와 상반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의 부족, 또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재미있는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에 간 지 3주 만에 어떤 교수님의 추천으로 조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미국에 갔으니까 영어도 잘 어렵게 쓰고 잘 들리지도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조교를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메일을 쓴다든지 편지를 드래프트하는, 초안을 만드는 그런 일을 제 조교가 했어야 되는데 영어가 현찮으니 제가 쓴 편지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제 편지 초안을 들고 들어가면 항상 교수님이 찍찍 긁고 새로 쓰시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교수님께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아주 불안하고 심지어는 학교 가는 것이 불안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그 교수님은 저의 영어 실력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아이템들이 그 편지의 초안에 제대로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이 더 크셨지 제가 영어를 잘 썼느냐 못 썼느냐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어 실력으로는 아무리 못 쓴 제 영어를 가지고도 2, 3분이면 좋은 멋있는 영어로 바꾸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영어는 제가 딸렸지만 아이템들을 다 넣느냐 포함했느냐 안 포함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의 그 명확한 니즈를 파악을 못했던 거죠. 이렇듯이 저희가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걸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거 외에도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싶으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피터 drucker 선생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고요. 또 당신의 어떤 컨설팅 경험에서도 새로운 회사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조언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 많은 임원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임원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바쁘게 있다. 저는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직원들끼리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 수업에 한 번은 그 한 수녀님이 들어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셨어요. 제가 가르친 과목이 Operations Management 그리고 프로세스의 향상을 어떤 그 찾는 그 기회를 찾는 그런 수업이었었는데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재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졸업하신 수녀님의 아마 선배 수녀님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수녀회에 우리 동네에 큰 수녀회가 있는데 그 수녀회의 대장 수녀님이셨어요. 우리 누구누구 수녀님이 당신의 수업을 재밌게 들어서 우리 수녀회에 와서 우리 수녀회가 하고 있는 출판을 하는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는 것 같다. 당신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당신의 학생이 뭘 시도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니까 교수인 당신이 직접 와서 메인테넌스 서비스 or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런 재밌는 전화를 받고 저 조교를 2명을 데리고 직접 갔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많은 수녀님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하시는데 출판을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항상 수녀님들끼리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프로세스에서는 항상 늦게 아웃풋이 전달이 되고 또 뒤에 프로세스에 참가하신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빨리 달라고 재촉을 하시고 그래서 중간에 역할을 하시는 수녀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그 디스커션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게임을 했어요. 수녀님들 프로세스를 쭉 나열해보고 첫 번째 수녀님 나오셔서 수녀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인풋이 무엇입니까? 로우 머티리얼이 무엇입니까? 쓰라고 그러셨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어떤 것입니까? 수녀님들이 작업을 끝냈을 때 첫 번째 수녀님이 작업을 끝냈을 때 아웃풋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아웃풋은 누구한테 전달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에 썼어요. 그래서 포스트잇 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웃풋을 가져가시는 그러면 이제 그 아웃풋은 다음 수녀님의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수녀님이 나오셔서 그 아웃풋을 받아서 인풋으로 쓰고 또 당신이 끝난 다음에 아웃풋은 어떤 아웃풋이고 누구한테 전달되는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한 5개의 프로세스를 중요한 프로세스를 화이트보드에다 포스트잇으로 붙여놨습니다. 5분의 수녀님들이 각 분야에서 대표 수녀님들이 그 게임을 하시면서 내 전에 수녀님이 저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또 다음 수녀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계셨구나.
그리고 다음 수녀님, 나 다음에 역할을 하시는 수녀님은 나로부터 이 아웃풋을 받아서 그것을 인풋으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항상 재촉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서로의 어떤 이해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약 30분 동안의 게임이었는데요. 그 이해만 가지고도 이 수녀님들은 아주 출판 프로세스에 굉장히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가톨릭계의 가장 큰 출판사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서로 그것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직장사회, 조직사회에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일이 늦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일을 처리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사실 소통이 부족해서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네요. 그러면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소통을 원활하게 할까? 이거를 너무 중요한 아이템이어서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좀 보여주시고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 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소통의 첫 번째 스텝은 아마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경우에 그런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들이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에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소통의 시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새 조직에 자기가 새 조직원으로 들어가면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소통의 스텝은 질문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상대에 대한 질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차적인 어떤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그저 추가적인 우리가 함께 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고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함께 일하고 아니고는 우리의 그냥 의사결정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조직에 공헌하기 위해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소통을 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상대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이다. 그렇죠. 소통이 곧 책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이고 그게 이제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이 조직에서 원활하게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은 이제 나에서 우리로 이제 확장이 됐는데 자기가 지은 집을 바탕으로 이제 마을로 이제 나간 셈이 되는 거네요. 예,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 한번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내용, 알찬 내용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예.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 아닌가, 제가 가장 혜택의 수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가 많은 사람한테 좋은 가르침이 됐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